안녕하세요. 공감인 경남 김지연입니다.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온정을 느끼게 해주는 날이 있죠. 바로 명절입니다. 오늘 공감인 경남에서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다양한 전통 생활 예절을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이곳저곳 세배를 하러 다니던 설명절. 세뱃돈으로 복주머니를 채우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정을 확인하던 모습이 어느새 많이 사라졌다.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을 아는 사람도 드물어진 요즘, 여전히 예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곳을 찾았다. 창원의 도심 속에서 조용히 고든 기운을 펼치고 있는 밀양박씨 문중의 우남서원. 선비들의 고결한 정신이 서려있는 이곳에서 밀양박씨 문중의 후손이자 화윤 차례문화원 박남식 원장과 함께 전통 생활 예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창원에 이런 곳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도심 속의 서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남서원은 창원에서 유일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고 운치 있는 곳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 교육기관으로서 지금으로 치면은 사립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 수한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쪽에 동대가 있고 이쪽에 서대가 있는데 이 두 곳은 학생들이 먹고 자면서 유숙하는 숙소이기도 하고 네. 뒤에 있는 곳은 대관광으로서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네. 그리고 요 바로 본당 뒤에는 사당이 있어서 그 춤과 효로 연결되는 그러한 성현들의 그 제사, 그 사당이 있어서 제사를 모시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조선시대 학자 박신윤. 그의 효행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1702년 우남사가 건립된다. 이후 1844년 우남사가 서원으로 승격되면서 지역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지방 인재 양성에 큰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1876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우남서원 역시 철거됐고 그 후 2004년 창원시와 지역 유림 밀양박씨 사화문중의 노력으로 오늘날 새롭게 복원됐다. 이곳에 오니까 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예절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사람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서로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절이라는 것은 그 예의와 범절의 준말을 예절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뭐 어렵다 또는 피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편안하게 남을 헤아리고 네. 상대방의 어떤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또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또 자기보다 아래인 후배들이나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절이기 때문에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좋게 생각하고 예, 예절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편하게 예.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예부터 가정,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도리를 예절이라 했다. 예절은 예의범절의 준말로
모든 행동의 근본인 바른 몸과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솔직함, 남을 존경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마음,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마음 등 우리 생활의 기본은 곧 예절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지켜야 할 예절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해서 생활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른들에게 이제 이름을 말할 때거나 또는 방위 예절이거나 언어 예절이거나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예절로 표현을 됩니다.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함자를 얘기할 때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 이름이 송국화라고 한다 그러면 네. 흔히 대답하기를 송자, 국자, 화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에는 자를 붙이지 않고 송, 국자, 화자입니다. 이런 간단한 것만 네. 알게 돼도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방위 예절을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대개가 자연 방위하고 예절의 방위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른들의 뒤쪽이 북쪽이 되고 마주 보는 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러면 동서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병풍을 쳐야 되는데 집의 방위가 자연 방위와 맞지 않을 때에는 병풍을 치고 상을 차린 곳이 바로 그 뒤쪽이 북쪽이 됩니다. 북쪽이 되고 그 맞은편이 남쪽이 되니까 동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절의 방위와 자연의 방위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언어 예절 같은 경우도 흔히 네.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명령형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좀 해, 저거 좀 하세요.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사실은 어뢰형으로 얘기해서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거 좀 해주면 되지 않겠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부드럽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말을 이렇게 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부정적인 안 되겠어요 라든지 이런 부담도 네.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아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절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스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또는 네. 흔히 요즘 아이들이 고리타분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절은 이렇게 예의 있게 말하고 멋있게 행동하면은 그만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이 나한테 돌아와서 예를 갖추는 그러한 사람 자신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기쁩니다. 일상 예절 중 우더른의 성함을 말할 때 성에는 자자를 붙이지 않고 이름에만 자를 붙여 읽어야 한다. 또 예절에도 방위가 있는데 자연 방위인 동서남북에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의 제일 윗자리가 상석, 즉 북쪽이 되고 상석의 앞이 남쪽이며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어릴 때 저희들이 참 설을 까치 설날부터 시작해서 밤새우면서 굉장히 기다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때때 옷을 갈아입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하게 되면은 세뱃돈을 이렇게 주면은 그 세뱃돈이 굉장히 그 설레는 마음으로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동네에 계속 옷 어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면은 맛있는 것과 또 더불어서 세뱃돈을 받으니까 굉장히 그 덕담도 오래 기억이 남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게 되면은 그 옷에 맞추어서 행동 거지가 아주 진중해지고 그에 맞추어서 어른스러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한복을 계속 입는 버릇을 한다 그러면은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복 입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장려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새날 아침. 고운 설빔을 입고 조상과 이웃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 묵은 해에 다사다난했던 일들은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무사하고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 마음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아이들 설빔에는 우주 삼라만상의 고운 색을 낼 수 있는 것들 중 곱고 밝고 맑은 색으로 입혔는데 앞길이 트이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이다. 저도 오늘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어 봤는데요. 오랜만에 입어서 그런지 좀 어려운 법도 있는 것 같고 입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입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복을 자주 입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복을 잘 입기에는 겉옷도 중요하지만 속옷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속옷을 먼저 잘 갖추어 입고 입어야 되겠습니다. 남자의 한복 입는 순서를 얘기하자면 먼저 속바지와 속 적삼을 입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게 됩니다. 바지를 입고 나서 데님을 메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고 남자는 그 위에 조끼를 입고 또 마고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두루마기를 입으면 됩니다. 근데 남자는 이 두루마기를 반드시 입어야 의식에 적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 옷도 마찬가지로 속바지와 속적삼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속치마를 입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버선을 신게 되고 버선을 신은 후에 치마를 입고 치마를 입은 후에 저고리를 입게 되는데 저고리를 입고 나서 옷구름 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네. 한번 같이 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짧은 옷구름을 위로 X자가 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쑥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이제 큰 고름을 가지고 고를 만듭니다. 고를 만들어서 긴 옷구름을 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거섭 쪽으로 슬슬 당겨오면서 이 끄트머리가 거섭에 가깝도록 이렇게 하고 요것을 내릴 때는 그냥 가지런하게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진동선을 잘 다듬어서 정리하는 것이 아주 맵시 있게 되는 거죠. 치마자락이 왼쪽으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고 한번 들어보죠. 예. 네,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또 쉬운 것 같습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민족 고유의 의복인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고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단정해 보인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남녀 모두 속옷부터 정성스레 차려입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마루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문 밖에서 절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이 손을 모으는 방법에도 이렇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남자나 여자나? 예, 손을 이렇게 맞잡고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공수를 네. 하는데 네. 우리 절하기 이전에 공수한복을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공수하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서 마주 잡고 이 배꼽 아래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네. 놓고요. 남자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업무가 양으로 치면은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왼손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배꼽 인데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잡습니다. 이렇게 공수를 하게 되면은 모두 자세 전체가 아주 가지런하고
흐트러짐이 없어서 아주 좋죠. 네. 아, 우리 애기 참 예쁘네. 그지? 손 이쁘게 해볼까요? 손 이렇게 펴보세요. 펴서 이렇게 얌전하게 하고, 우리 여자 아기니까 어릴 때부터 손을 네.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오른손이 오른손. 위로 가도록 네. 하고, 딱 해서 여기 손에 딱 예쁜 손 하고, 할머니한테 절 한번 해보세요. 네. 고개 숙이고, 아이고, 예뻤어요. 참 예쁘죠? 아이고, 얌전하게 했어요. 설 인사는 우더른인 부부가 평절을 하고 덕담을 하며 시작된다. 올해는 정말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잘 못한 것 같은데 올해는 당신을 위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더른에게 절을 올릴 때는 남녀 모두 큰 절로 하고 동기간끼리는 평절을 한다. 여자의 큰절은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려 이마를 손등 가까이 대고 천천히 절하는 것이고, 평절은 손을 풀어 양옆에 내려 절하는 것이다. 남자의 큰절과 평절 동작은 같고, 평절 시 이마를 두 손에 대고 엎드린 후 멈추지 않고 바로 일어서면 된다. 차를 마실 때 예의범절은 차례라 한다. 차례는 원래 다레라에서 문자 그대로 마시는 차, 달을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명절날 지내는 제사, 속절제를 가리킨다. 원장님 여기 다들 모여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차례 지내고 다 같이 모여서 네. 차담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차를 우리는 장면이에요. 네. 네. 모두 저렇게 모여서 한 사람이 차를 내는데 차 내는 분이 이제 차명자 명주라고 그럽니다. 네. 명주라고 그러고 여기 다른 분들은 꽃처럼 앉아 있는데 네. 이분들은 모두 차를 대접받는 손님이에요. 네. 저 차후에 네. 차후라고 하는데 차를 담아 놓는 작은 그릇입니다. 네. 저 속에 정성스럽게 만든 녹차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녹차를 차시로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떠서 뚜껑을 널어놓은 왼쪽에 있는 저것이 차관인데 차를 우리는 주준다. 차관에다가 손님의 수에 알맞도록 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알맞은 양의 차를 넣습니다. 네. 차를 넣고 또 차후를 닫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동안에 미리 부어놓은 그 찬물이 알맞은 온도로 식혀져 있어요. 물을 적당하게 뜨거움에서 약간 식혀서 약 75도 정도 되는 물을 차에 붓게 됩니다. 잘 어우러졌나 왼손을 받쳐서 확인하고 다시 이제 찻잔에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따릅니다. 처음에 조금씩 따르다가 또 5잔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돌아가면서 마지막을 골고루 따르어서 저렇게 조금씩 나눠서 따르는데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엷게 나오겠죠, 맛이. 네. 나중에 나오는 것이 짙게 나오기 때문에 아, 골고루. 예, 골고루 하기 위해서 차는 저렇게 평등감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5잔 모두가 똑같은 색깔, 똑같은 향기, 똑같은 맛을 골고루 나누어서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절대 마음이 안 상하도록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직접 잔을 이렇게 주면은 손님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공간에 갖다 놓은 것을 다시 손님 먹기 좋은 자리로 옮겨서 서로 이렇게 움직임과 움직임이 만나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안전한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가 주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손님들에게 모두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는 차를 잘 우리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니면은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심에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앞에 있는 접시는 뭔가요? 예, 저게 이제 다식 접시거든요. 네. 저 안에는 다식이 있습니다. 차와 다식이 궁합이 좋은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의 은은한 맛, 이것 담백한 맛, 이것을 마시고 나면은 달콤한 다식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이 맞는 그런 차자리가 되죠. 네. 그 다식은 이제 차를 한 번 우리고 또 두 번 우리고 세 번 대략 이렇게 네 번 우려 나가는데 첫 번째 우리고 나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식 먹는 시기. 요즘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비스킷이나 네. 또 아니면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과자류를 먹기가 식상이지만은 네. 차를 할 때는 차에 걸맞는 다식을 준비합니다. 그 다식에는 주로 송화다식 네. 또는 송화가루와 꿀, 그다음에 그 노란색이 되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콩가루, 네. 콩가루와 꿀을 또 버무려서 반죽해서 다식판에 찍어내면은 콩다식이 되고 네. 이 다식이라는 게 참 만들기가 쉽거든요. 아, 그래요?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생각만 바꾸면은 굉장히 우리가 멋있게 좀 아름다운 다식을 만들어서 운치 있게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꼭 차를 마시지 않는다 해도 저 다식은 제사상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식을 만들어서 색색이 옆옆이 넣고 보면 굉장히 이제 아름답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 같아요. 차가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는 이제 주라 그러면은 다식은 부가 되겠습니다. 주와 부가 어울려서 하나의 그 향치가 되겠는데 지금 두 번째 잔을 우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모습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격식을 차리면서 차를 마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격식을 차린다고라기보다도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자체가 뜨거운 물과 뜨거운 그 불을 다루기 때문에 자연히 이 차를 우리면서 조신하게 할 수밖에 없고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차를 한 잔 우려서 정성스럽게 우리고 또 정성스럽게 대접을 받음으로 해서 차를 대접받는 사람은 대접받은 것 많지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네. 또 차의 어떤 그 조용한 가운데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됨으로 해서 차의 그 은은한 맛과 향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 매력을 몸소 체험하는 거네요. 예. 네. 차를 마실 때는 우리나라 전통 다식을 함께 준비한다. 여러 가지 곡식의 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는 유밀, 익힌 과일이나 뿌리 등을 조청이나 꿀에 졸이는 정과, 과일을 삶아 굳힌 과편 등 그 외에도 숙실과 엿강정들이 차와 함께하면 좋은 다식이다. 다식 대신 외제 과자나 쿠키 등을 차상에 내기도 하는데
꿀, 과일, 곡물과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는 다식을 만들어 차와 함께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 이렇게 차를 마시는 여유로운 시간에도 이렇게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차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차를 농부들이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그 차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끓여가지고 끓인 물을 부어서 차와 물이 만나서 잘 어우러졌을 때 맛있는 또 색깔이 고운 향기로운 차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아이들도 차를 우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차를 우릴 때 아이들이 차상 앞에서는 마음대로 뛰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조신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생활 그 자체가 아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얌전하게 또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네. 늘상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차를 마시게 되는데 마음을 딴 데 보내고 나면은 이게 출렁거려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찻잔을 눈으로 보면서 마시게 되면은 마음이 그대로 집중하고 하나하나 늘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가다가 뭐 일에 대한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네.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이 차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심에 살고 있는 나 외에 농촌에서 차를 만드는 농부의 아픔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러니까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조화로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바로 차생활 그 자체는 바로 예절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그 이익이 되는 점, 특히 현대 생활에서 굉장히 건조한 어떤 그런 생활인데 차를 한 잔 마심으로 해서 차 마시기 위해서 모두 차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여태까지 없었던 대화들이 저절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대화를 나누시는 대화의 그 구심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차상 공동체라 할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이제 하나하나 우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접을 할 때 어른이나 아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옷 같은 잔에 옷 같은 색깔의 맛있는 차를 골고루 나눠주니까 모두 알게 모르게 평등감을 맛보게 됩니다. 네. 이러한 평등은 바로 민주사회의 조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이렇게 네. 길러주는 데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차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의 차담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해 보인다. 따뜻한 차와 우리나라 전통 다시까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대를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으니 온 가족이 모여 차담을 나눠보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도 예절 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우리의 전통 예절과 문화를 펴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전통 예절은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나라의 정신이다. 그 정신과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남서원. 앞으로도 살아 숨쉬는 가치 있는 곳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ello TV.